정시 지원에서는 본인의 성적에 맞게 교차 지원 등 다양한 전공 선택의 전략이 있을 수 있죠. 이번 시간엔 교차 지원 등의 전공 선택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 정시 찾는 자에게 길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찾는 자에게 길이 있다. 본인 성적에 맞춰서 어쩌면 조금 더 유리한 조합을 찾을 수 있을까? 혹은요, 관심 분야 전공이 바뀌었을 때 과연 내가 인문계열을 졸업했는데, 인문계열을 응시를 했는데 의대를 지원할 수 있을까? 진학할 수 있을까? 자연계열 응시자가 나 상경계열이나 혹은 문과계열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실 수 있죠. 그랬을 때 가능할 수 있는 대학들 모집 단위들을 이번 시간에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자, 먼저 관심 전공이 바뀌었다.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원 직전에 많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방향을 그렇게 학교 생활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자연계열로 가야 돼라고 고심할 수 있는 친구들 있겠지요. 혹은 인문계열 중에 의대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내가 쥔 인문계열 성적을 가지고도 의대를 지원했을 때 불리하지 않은 대학. 그 다음에 자연계열 성적 수학 가형이든 과탐을 쥐고선도 인문계열 사탐이든 수학 나형을 쥔 학생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유리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어떤 대학들이 있냐면은 우선은 자연계열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고 싶을 때 지원 가능할 수 있는 대학은요. 많지요. 원래 인문계열 특성상 자연계열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막는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건국대 인문계열, 그 다음에 일부 몇 개 대학을 제외하군요. 국민대 뭐 같은 이렇게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곤 인문계열에서 수학 가형 응시자 지원을 제한하는 대학 거의 없지요. 그 다음에 사탐만 지정해서 받는 대학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열어놨어요.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은 가능한데 단 수학 나형을 쥔 학생들이 하고 경쟁을 했을 때 수학 가형이 크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가산점을 안 줬을 때. 인문계열에서 가산점을 보통 많이 주지는 않지요. 대체로 안 줍니다. 인문계열 지원할 때 지원은 가능하나 가산점을 안 주니까 과탐이랑 수학 가형진 학생들이 유리함이 없지요. 그래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성향에서 애초에 고려를 않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어요. 작년부터 크게 이슈가 됐던 서강대 같은 경우 인문계열, 자연계열 학생이 지원했을 때 수학 가형에 10% 가산 줘서 1.1에다가 반영비율 곱해버리니까 엄청나게 뭐랄까요, 가산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가형이 인문계열의 어문계열 모집 단위로까지도 지원을 고려해보는 그런 경향도 생겼던 거고요. 이렇게 수학 가형에 가산점이 붙었다라고 하면 인문계열 교차 지원할 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학으로는 뭐 20%까지 가산 주는 대학도 있어요. 군산대나 한려대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 응시자한테 20%를 주니까 뭐 수능이 4등급, 5등급 혹은 그보다 밀렸다 하더라도 이 가산점을 고려해서 수학 나형과 충분히 경쟁력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 가산 주는 대학 중에는 이제 경기대라든가 그 다음에 군사학과들 일부 있고요. 단국대 천안 캠퍼스, 인천대 등이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대학들이네요. 그 다음에 수학 가형의 10% 또는 10점 가산 주는 대학들 많지요. 고대 세종부터 해서 나사렛대, 뭐 백석대, 그 다음에 서강대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원대라든가 뭐 원광대, 평택대, 그 다음에 교원대, 한국상기대라든가 한림대 융합인재학부 요렇게까지 해서 한성대까지 해서 수학 가형에 인문계열 지원하더라도 10% 혹은 한성대는 10점 가산을 주죠. 이렇게 해서 가산점을 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8% 주는 대학 한서대가 있고요. 교대들은 대체로 수학 가형에 5% 가산을 주죠. 근데 교대들 중에서 수학 가형에만 가산을 주는 게 아니라 과탐에도 가산점을 주는 교대들이 있지요. 수학 가형에만 가산점을 주는 진주교대, 청주교대가 있다라 그러면 과탐까지도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공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그 다음에 춘천교대가 있습니다. 자연계 학생 중에서 교대를 바란다. 당연히 과탐 5% 가산이 굉장히 큰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수학 가형의 5%는 수학 나형하고 했을 때 상쇄되거나 절충될 부분이 많은데 과탐의 5% 덕분에 자연계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는 산출, 그 환산 점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주셔서 자연계열 학생 중에 인문계열 쪽 성향 있는 학생들은 해당 대학들 위주로 해서 고려를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인문계 학생 중에서 성적이 잘 나왔어. 근데 의대에 대한 욕심이 있어라고 했을 때 의학 계열에 그랬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 우선은 의대선부터 놓고 보면은 카톨릭 관동대하고 순천향대하고 이화여대 이렇게 세 개 대학에 수학 나형을 쥐고도 사탐을 응시하고도 지원 가능할 수 있는 의대 모집이 있습니다. 일단은 카톨릭 관동대하고 이화여대는요. 인문 자연을 분리시켜서 선발을 하죠. 그래서 자연 계열 수학 가형 응시자만 따로 선발을 하고 수학 나형의 사탐 응시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 인원이 그래서 적습니다. 카톨릭 관동대는 2명, 이화여대는 6명 뽑고요. 근데 순천향대는 다군에서 39명을 뽑는데요. 인문 자연 통합입니다. 인문 자연 통합으로 뽑기 때문에 인문 계열 학생도 지원하고 자연 계열 학생도 지원해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순천향대 의대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하고 과탐에 각각 10%씩 가산을 주기 때문에 여지간해선 인문 계열 학생들이 상위 랭킹 아무리 좀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도 이 가산점을 받고 들어오는 자연 계열 학생들을 앞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염두해서 감안해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 거고요. 여튼 카톨릭 관동대하고 이화여대는 수학 나형진 학생들 위주로 해서 지원 가능하게끔 해주고 있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순수한 인문 계열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지금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수학 나형의 사탐 또는 과탐 응시자들 지원 가능할 수 있게 풀어놨다는 겁니다. 자연 계열 학생 중에서 전략적으로 나형의 과탐진 학생 중에 최고점 나왔다라고 하면 이대 지원했을 때 유리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순수한 인문 계열 학생들은 이런 그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모의 지원 통해서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톨릭 관동대는 수학 가형하고 과탐 응시자도 다 지원은 가능한데요. 문제는 뭐냐? 수학 가형에 가산점을 안 주죠. 그리고 2명밖에 안 뽑고 가형에서 성적 잘 나온 학생들이 자연계열 카톨릭 관동대 의회 모집 놔두고 인문계열 모집에 이쪽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 위주로 해서 경쟁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치예과 중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원광대에서 인문계열 모집을 4명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의에는 굉장히 많죠. 거의 부산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 인문하고 자연 성향을 모두 감안해서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원도 큰 차이는 없어요. 인문 자연에서의 모집 비율 차이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한의대를 염두하고 있는 인문계열 학생이다라고 하면 정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천대는 기본적으로 지금 나군에서 10명 모집을 하고 있고요. 분리선발하고 있죠. 분리선발하는 대학들 그다음에 경희대도 지금 가군 모집으로 해서 분리해서 선발하고요.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국대, 동신대 그다음에 동의대, 상지대, 세명대, 우석대 원광대가 모집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동신대하고 상지대, 세명대, 우석대는 그 통합 선발입니다. 인문 자연 합쳐서 선발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인문만 따로 선발하는 대학하고요. 인문 자연 통합으로 선발하는 대학하고는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 많다고 해서 통합 선발하는데 인문계열 학생 톡하니 지원했다가는 또 가산점 가형하고 과탐 가산점 붙는 조합에서 밀릴 수가 있다는 거 염두해서 모의 지원 통해서 점수 성향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신대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에 10% 가산을 주고 있고요. 상지대는 수학 가형의 5%, 세명대는 수학 가형 10%, 과탐 5%, 그 다음에 우석대는 수학 가형의 10% 가산을 주고 있죠. 즉 여기서 쉽게 보이죠. 상지대 같은 경우가 수학 가형의 5%밖에 가산을 안 주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이 교차 지원했을 때 교차 지원이라고 표현하시긴 좀 뭐예요. 한의에 지원했을 때 뭐랄까요 손실되는 점수가 가장 덜할 수 있는 대학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한의학과 생각하고 있다. 상지대도 우선적으로 염두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 비슬기 전형이요. 이거는 왜 지원을 하느냐? 인문 자연 계열 성향으로 해서 시험을 봤는데 특정 영역을 너무 못 봤어요. 특히나 뭐 국어를 잘 보고 다른 영역을 못 봤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 영역하고 일부 영역에서 뭐랄까요 이 등락 차이가 굉장히 큰 경우 대학은 잡고 싶고 학과는 안 잡히는 경우에 이런 예체능 비실기 전형을 노리고 지원하는 경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예체능 비실기 전형에서는 일부 영역을 반영하지 않거나요. 혹은 국어나 뭐 탐구 영역의 비중을 굉장히 높여서 반영 비율을 높여서 반영을 하거나 이런 그 두 가지 케이스로 해서 조합이 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특정 영역의 성적에 손실이 있는 경우 불리함이
최소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체능 전형 중에서 난 실기 준비가 전혀 안 되는데 수능 100으로 뽑는 전형들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영화영상학과가 예체능 모집단인데요. 학생부 10% 반영은 됩니다. 10% 비율은 반영은 되는데 그 점수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과목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 손실이 적으니까 학생부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안 가져가셔도 되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 체육교육에서 수능 성적하고 서류 20% 학생부로 해서 서류를 해서 반영을 하는데 학생부 종합이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교과 성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라기보다는 그 교과 성향이나 성취도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반영이 되니까요. 그 점 종합 전형 서류 검토는 종합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수능 위주로 해서 선발하는 전형들에서 중앙대도 국어 40%로 높게 반영하고 경희대는 국어 반영 비율을 50%로 가장 높은 비율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학 반영 안 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조합도 굉장히 많고요. 국수탐 서경대 같은 경우는 영어 20% 반영 지정에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는데 각각 40%씩 높은 비율로 해서 반영이 된다. 특정 영역 안 좋은 학생들한테는 유리하게 좀 조합이 갈 수 있을 겁니다. 단 이제 이런 예체능 비실기 전형의 경우는 커트라인 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컷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요. 다른 그 4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 대학을 모집 단위를 보고 있다가 실제 지원에서는 불안하니까 이 비실기 전형으로 밀고 내려오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합격 컷의 변동성이 클 수 있음을 감안하셔서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소 점수가 안정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위험 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하시고 다른 모집군의 지원 전략을 세우실 때도 한 개군 정도는 더 안정적인 성향으로 지원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체능 비실기 전형 지원할 때는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시 내가 준비한 계열 전공하고 무관하게 내가 다른 희망 전공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계열에 지원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대학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전략 잘 세우셔서 정시 멋진 승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입시 전략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통해서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